오늘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할 텐데요. 증권부의 김동호 기자와 얘기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이제 젠슨 황의 발언 저희가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정확하게 젠슨 황의 발언이 어떤 거였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이 세 곳은 모두 엔비디아의 HBM 제품을 납품할 것이다. 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제품이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통과해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어제 대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같이 말했는데요. 네.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도 황 CEO는 그런 이유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또 삼성과의 협력은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항상 단일 벤더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벤더들을 HBM으로 두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신에서 전해진 소식에 대해서 반박성을 본인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간 삼성전자는 악재가 연이어 겹치면서 주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부터 6일 연속 외국인도 순매도에 나서면서 3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는데요. 올해 연말 10만 전자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회사의 주가는 어느새 7만 전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엔비디아 CEO의 발언과 함께 삼성전자는 시간의 거래에서 2.5% 가까이 상승했고 네. 오늘 역시도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 가까이 주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자,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쯤 공급하느냐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을 더 결정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들 봅니까? 사실 오늘 투자자분들은 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와 달리 이 증권가에서는 이번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 자체를 네. 이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경쟁 유도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급된다라는 국내 언론의 이 기사 제목들과 달리 해외 언론에서도 삼성전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끔 노력한다 정도의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번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은 삼성전자의 HBM 제품을 직접 나서서 인증하기보다는 현재 엔비디아를 둘러싼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회사가 이러한 전략에 나선 이유는 어려운 HBM 품질 인증 과정으로 엔비디아가 추가 공급처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HBM 품질 인증을 위해서는 1000시간의 긴 테스트 기간이 소요되고 또 기존에 발생했던 다양한 퓨즈 이슈들 이외에도 새로운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까다로운 품질 이슈를 제대로 통과하는 제조사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찾기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엔비디아는 주력 제품을 HBM3로 구성된 호퍼 GPU가 아닌 HBM3E로 구성된 블랙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BM3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HBM3E로의 생산 전환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서 SK하이닉스의 HBM3 추가 주문 문의를 하는 등 네.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HBM3 납품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들이 이곳저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오늘 뉴스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SK하이닉스로의 장벽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에 더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나요? 이 추가적인 어려움들도 여전히 있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네. 이 업계에 따르면 품질 인증 시점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또 이 불량 지적 요인이 누적됨에 따라서 제조사 네. 입장에서는 최근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증받지 못한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악성 재고와 엔비디아의 불량품 리콜 요구입니다. 테스트 통과 및 본격적인 제품 납품이 지연될수록 올해 하반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충당금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 품질과 수율 관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장 후반에 SM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 뒤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 전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던 이 회사의 주가는 장중 99,9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경 들어서면서 8,100, 900원, 10% 가까이 주가가 뚝 떨어진 건데요. 오늘 들어서면서 회사의 주가가 2%에서 3% 사이에서 상승
상승하면서 이 반등에는 나섰지만 여전히 어제의 주가 하락분을 모면하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거의 시총이 1조대의 기업이 장 막판 30분에 이 정도의 변동폭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 이 블록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하이브 측에서 SM의 일부 지분을 처분한 바 있는데 이 소식이 어제 공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M의 블록딜 공시가 장 마감 후에 나왔던 터라 주가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요. 오히려 오후 3시경 이 증권가를 떠돌기 시작한 SM의 핵심 IP 훼손 루머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 등을 통해서 SM 소속 그룹의 일부 멤버와 관련된 부정적인 루머가 생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빠르게 루머가 퍼져나갔고 종목 토론방 등에서도 해당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루머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 그것도 조금 미진합니다. 설명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루머 때문에 주가가 미진했다는 건 엔터주의 이 특성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엔터주의 경우 특정한 상품이나 부동산 등을 바탕으로 주가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 IP라고 불리는 이 소속 아티스트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애초에 사업 자체가 온전히 IP에 의존해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IP의 훼손이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SM의 경우 칼이나 열애설 공개 당시 당일에만 시가총액 700억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하이브와 미니진의 갈등 과정에서 이 뉴진스라는 주요 IP의 추후 향방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한 달 동안 하이브는 시총 1조 원을 반납해야 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들어 엔터업계 안에서 IP의 훼손이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두 가지의 학습 효과가 이 루머 때문에 더 강하게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 증권가는 SM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 SM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SM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힌 겁니다. 이어 회사 측은 다수의 게시물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SM 측에서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IP의 훼손은 일단 일시적으로 불가피해 보입니다. 악의적인 캡처본과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떠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음원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엔터업계 회복을 내다봤지만 SM의 핵심 IP가 일부 훼손되면서 기존의 장밋빛 전망에도 먹구름이 다소 드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에스파가 열애설이라는 핵심 IP의 손상 이후 결별 그리고 성공적인 컴백 루트가 이어지면서 다시금 SM의 주가가 반등에 나선 것처럼 결국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경우와 같이 IP의 훼손이나 무리 등으로 엔터주는 쉽게 급등락을 오가는 만큼 다소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의 김동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